혹시 요즘 현금으로 큰 금액을 입출금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들 중에는 현금 거래를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거래,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바로 국세청이 새로운 규정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를 자동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오히려 걱정을 안겨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요즘 주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현금 입출금 규정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조심해야 할 사항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팁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 하나부터 보시죠. 경기도에 사는 자영업자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김모 씨는 최근 중고차를 사면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상대방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김모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관련 소명 요청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제부터는 현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사실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바로 1,000만 원입니다. 이른바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영어로는 CRPS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말로 풀어보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현금 거래는 은행이나 증권사, 우체국 같은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계좌이체도 1,000만 원 넘으면 원래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계좌이체도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금융기관이 이상 거래로 판단해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심 거래일 경우에만 보고되는 구조고요. 그에 비해 오늘 소개해드린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만 해도 자동으로 보고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계좌이체만 조심하면 됐지만 이제는 현금도 똑같이 감시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하루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루 동안 여러 번에 나눠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더라도 총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모두 합산되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전 10시에 600만 원을 현금으로 뽑고 오후 4시에 500만 원을 더 인출하면 총 1,100만 원이 되죠? 이 경우도 자동으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국세청에 현금 거래 내역이 통보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고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나는 사업자도 아니고 직장인인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학생이나 주부도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이제 모든 개인의 금융 흐름을 추적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999만 원씩 나눠서 하면 안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나눠서 입금하기, 나눠서 출금하기는 오히려 의도적인 분산 거래로 판단되어 더 강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AI 기반의 이상 금융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동일 계좌 간 반복 거래, 반복된 금액 거래,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돈이 오가는 거래 등은 모두 자동으로 포착됩니다. 괜히 꼼수를 쓰려다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가지 중요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현금 거래는 최대한 기록을 남기세요. 예를 들어 중고차 거래처럼 큰 돈이 오갈 경우 간단한 계약서라도 꼭 작성하고 입출금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영수증, 거래 내역서 같은 자료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큰 금액을 보내야 한다면 되도록이면 계좌이체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메모란에 전세금, 자녀 교육비처럼 목적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자녀나 부모님에게 돈을 보낼 땐 증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가
10년간 비과세 한도입니다. 이 금액을 넘기면 증여세를 내야 해요. 특히 부모님 자산을 자녀 통장으로 옮겨두는 방식. 이제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 됐습니다. 괜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꼭 조심하세요. 넷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장부와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현금 받은 건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신고 누락도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현금이 더 안전하다, 계좌보다 덜 추적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금이 오히려 더 의심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거래 수단보다 기록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모든 금융 흐름이 투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현금 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더 이상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거래 하나가 나도 모르게 세무조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알려드린 핵심 내용과 팁들을 꼭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